힐링 충전소.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홍제천의 그 미술관 산책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홍제천에는 크게 세 곳으로 나뉘는데요. 서양 명화 구간 홍제 3교에서 폭포마당까지고요. 그 다음에 서양 풍경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폭포마당에서 홍남교까지고요. 한국 현대 명화 구간이 있어요. 이거는 홍남교에서 사천교까지입니다. 이 중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한국 근현대 명화 구간 홍남교에서 사천교 구간에 있는 그림 중에 김기창 화백의 악의 리듬 1967년에 비단에다가 수목으로 채색을 한 작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연가교 근처를 거닐면서 이 그림 앞에 멈춰서신 분이 계신지요? 지난 시간에 그 그림 속에 해금 연주 한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피리 연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김수철이 작곡한 가고 파라라는 피리와 통기타의 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운보 김기창은 종로구 운리동에서 태어났죠. 지금으로 말하는 그 북촌 일대, 거기가 아주 뛰놀던 무대였는데요. 제가 북촌에 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북촌 그 전경이 눈앞에 환하게 그려지네요. 그 선생님으로는 유명하신 이당 김은호 화백님한테 사사를 배웠죠. 그 휘문 중고등학교 운동장, 효자동 북악산, 세검정, 도남문,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영화 많이 봤던 그 단성사, 저도 많이 걸었던 이 길이 김기창 화백도 어린 시절 많이 뛰어놀던 곳이라고 하네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지만 7살 때 약간 장티푸스가 왔죠. 그래서 청각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과 도움으로 김기창 화백은 그림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또 책도 굉장히 열심히 읽어서 1928년에 매화미와 스르라미의 노래라는 그 동시를 지었는데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매화미와 스르라미의 노래. 매암이 울음울 때 스르라미 스르르 흉내냅니다. 작년에 간 부모가 그리웁다고 매암이 구슬피 울면 스르라미 스르르 위로합니다. 매암이 울음 그치면 스르라미 스르르 노래합니다. 청각 장애자가 곤충들의 이 울음소리를 소재로 한 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고 하죠. 그런데 7살 이전에는 잘 들렸으니까 그 이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 동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스르람이 우는 밤 별빛 반짝이는 밤 누굴 찾아 울고 있니 스르람이 우는 밤 외로워서 슬피 우는 밤 친구를 찾아서 울어요. 스르람이 우는 밤 별빛 반짝이는 밤 누굴 찾아 울고 있니 스르람이 우는 밤 외로워서 슬피 우는 밤 친구를 찾아서 울어요.
네, 뮤앤무의 스르람이 오는 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악의 리듬 중에 이번에는 어떤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금 연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금이 누나의
바람이 되어 들어봤습니다. 대금술이 어떠세요? 자, 운보 김기창님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이분을 대체적으로 잘 아실 텐데 가장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그런 분이셨나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이분은 우리 10,000원짜리 많이 쓰잖아요. 그 10,000원짜리 지폐에 누가 있죠? 세종대왕이 있죠. 이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그리신 분이 바로 운보 김기창 화백입니다. 이분은 이당 김은호 선생님한테 이제 사사를 받았는데 그림을 배운 지 6개월 만에 조선미술 전람회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죠. 천재적인 화가라고 사람들은 많이 그러죠. 그럼 운보 김기창 선생님이 그 나이별로 연대별로 조금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이분은 만 5세가 됐을 때 5세 때부터 천재문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한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6세 때에는 이제 뭐 유치원에 입학을 해서 이제 한학이 아닌 그 신학문을 배운 거죠. 그래서 오후에는 서당에 갔고 오전에는 유치원에 가고 그러다가 7세에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보통 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때 7세 때 이제 청각신경이 마비가 됐던 거죠. 보통 학교에 다녔지만 아무래도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학업에 열의를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서당에서 배웠던 한자를 근거로 해서 어머니가 열성적으로 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한테 한글도 배우고 일본어까지 배우게 되죠. 운보는 뭐 성격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해요. 모험심도 뛰어났고 뭐 뛰노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뭐 산수, 미술 뭐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또 심지어는 육상 선수로 출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운보는 보통 학교를 다 끝까지 다니지 못했죠. 한 5학년까지만 다니고 본격적으로 그 20개 농단법을 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살이 됐을 때 조선예술전람회 이곳에 그 널뛰기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 판상도무죠. 판상은 판자 위에서 뛸도 뛰면서 춤출 무. 그러니까 널뛰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걸로 처음으로 입선을 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또 아학의 리듬에 있는 장구 연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물놀이 막 휘몰아친다 해서 휘몰이 장단이라고 하죠. 이은복이라는 분의 휘몰이 장단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운보 김기창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우양 박래현 그의 부인이죠.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모두 어딘가로 차를 달리는 나는 모퉁이 가게에서 담배 한 개비와 녹는 아이스크림 들고 길로 나섰어 해는 높이 떠서 나를 찌르는데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어느새 다가와 내게 인사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 모두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힘을 다해 마지막 꿈속에서 모두 있게 해줄 바다를 건널 거야 언젠가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패닉의 달팽이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홍제천 생활환경 실천단의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인데요. 원래 김희경 선생님하고 같이 이 코너를 진행했었는데 지금 독감으로 인해서 김희경 선생님이 많이 아파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제가 저번에 독감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저한테 옮는 게 아닌가 너무 걱정이 돼요. 얼른 씩씩하게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조금 더 푹 쉬시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를 다녀왔냐면요.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그 백사실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탐방한 곳은 백사실 계곡 입구에서 백사실 계곡 그리고 능금마을까지였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걸 뚫고 가서 봤는데 나름대로 운치도 있고 괜찮았습니다. 그 1차 모니터링에 몇 명 정도 갔냐면 34명 정도 갔습니다. 그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 지역 자원순환 실천단이라고 있는데 이 활동가와 함께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래서 1차 모니터링은 4월 달에 갔습니다. 그때 한 34명 정도 갔었고요. 이번에는 2차 모니터링이었는데요. 참석 인원이 한 14명 정도 됐습니다. 이 탐방로에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탐방로로는 이제 육안으로 관찰을 한 후에 이제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쪽은 생태도 좋고 경관도 좋고 해서 보통은 생태 보전지역 아니면 경관 보전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생태와 경관이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생태 경관 보전지역으로 이 백사실 계곡 쪽이 지정된 곳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서 봤을 때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눈에 띈 거는 소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또 느릅나무, 산초나무, 갯버들, 또 물에 풀면 파랗다고 해서 물풀의 나무, 호두나무, 팥배나무, 양버즘나무, 일본 목련, 그리고 참나무 종류가 있었고요. 층층나무도 보였고 고욤나무도 보였고 아까시도 보였고 이 다양하고 풍부한 이제 그 목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본으로 우리가 눈에 확 띄었던 거는 범부채, 루드베키아, 털별꽃 아제비, 남산 제비꽃, 쇠별꽃, 애기똥풀, 미국 가막살이, 자주달개비. 그냥 일반 달개비는 굉장히 흔히 눈에 띄는데 자주달개비는 그렇게 많이 안 띄었는데 이번에 자주달개비를 봤고요. 그 닭의 장풀이 이제 일반적으로 달개비라고 하죠. 원래는 닭의 장풀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비비추, 미국 자리공, 쇠고비, 개역귀, 괴불주머니. 그 다음에 고마리 굴락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참나리, 꽃 등 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백사실 계곡에 가봐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예전에는 백사 하니까 호가 백사니까 이항복의 별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별채가 아니었을까, 별서가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그곳에 약간 습지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거기가 이제 연못이 있었으니까 거기 항상 물이 고여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보통은 물이 고여 있지 않고 비가 오면 이제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온통 고마리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 오는 날 아니면은 비가 오고 난 후에 지금 7월이니까 7월 달쯤 해서 기회가 돼서 가게 되면은 고마리 굴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은 비가 와서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등얼룩 풍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도 아무래도 비가 오다 보니까 많이 눈에 띄지 않았는데 즉박구리하고 까치 정도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쪽은 종로구 부암동 115번지 일대죠. 홍제천 상류 중에 하나입니다. 홍제천의 원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삼각산, 지금 북악산이라고 하죠. 북한산이라고 하죠.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백사실 계곡에 있는 그 백석동천이라는 그 돌의 큰 바위에 백석동천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제 세검동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통 원류를 이 두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나린 붉은 꽃잎이
꽃이 웃으면 산골짜기염 바람이 불리고 금나와 찰랑찰랑 봄숲을 깨우네 제비꽃 할미꽃 민들레꽃 따지 꽃피네 꽃이 피네 산꽃 들꽃 별꽃 봄꽃이 사랑스레 피어나네 쨍쨍한 햇볕에 송글송글 새송화 맨드라미 파랑잎을 웃으면 풀섭에서는 마파람 산들산들 꽃창꽃 낭창낭창 여름을 달구네 초롱꽃 동작꽃 배랭이 참나리 꽃피네 꽃이 피네 산꽃 들꽃 별꽃 여름꽃 사랑스레 피어나네 가을 바람이 소슬하니 억새꽃 춤을 추네 갈대부들 웃으면 습지에서는 하니바람 하늘 국화꽃 한들한들 하늘을 드높이네 꼬마리 마타리 구절 초승 구쟁이 꽃피네 꽃이 피네 산꽃 들꽃 별꽃 가을꽃 사랑스레 피어나네 한겨울 눈밭에 붉은 솟는 붉은 동백꽃이 웃으면 눈밭에서는 신바람 대롱대롱 서리꽃 서리서리 눈꽃을 피우네 꿀남천 피파꽃 수선화 설매화 꽃피네 꽃이 피네 눈꽃 별꽃 이야기 꽃들이 사랑스레 피어나네 인수연이 노래하는 국현예술 독창곡 고마리 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들은 노래는 꽃 이야기 정소정이 불러주었습니다. 자, 이번에 백사시리 계곡의 그 생태 경관 지역, 그 보전 지역 거기에 그 딱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서울의 이 특징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의 내사산, 그러니까 서울에 외사산이 있고 내사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사산, 인왕산, 북악산, 남산, 낙산 중에 북악산 북사면에 위치한 백사실 계곡은 흐르는 물이 깨끗하고 주변 숲 또한 잘 보존되어 있어 생물 다양성 및 보존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 보호 중인 도롱뇽, 북방산 개구리, 무당 개구리, 오색 딱따구리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계곡부에는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삼번나무 등이, 능선부에는 소나무, 아카시나무 등이 넓게 군락을 이루고 있다. 1800년대 별서 관련 유적인 백석동천, 이게 바로 그 명승 300제 36호라고 해요. 지역 경관이 수려한 백사골에 조성된 동천. 동천이라는 거는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을 뜻한다고 합니다. 동천 중에 하나로 주변에 흰 돌이 많고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여 백석동천이라고 불린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자세한 거를 알고 싶으면은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가게 되면은 꼭 이 백사슬 계곡의 그 생태경관 보전지역 이 팻말을 다시 한번 유심히 좀 보시고, 거기에 이렇게 도롱뇽 그림이 딱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의 깊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도롱뇽들이 살고 있으니 뭐 알 산란을 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대부분이 여기서 뭐 물이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발을 담그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좀 주의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곳 별서터에 그 고마리 군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고마리는 습지 식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고마우리라고 해서 고마리라고 뭐 이렇게 됐다는 이 식물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됐다는 뜻도 있고, 또 번식력이 굉장히 이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해서 고마리라고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물가에 자라면 이제 수질이 나쁜 곳에서도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의 오염 정도를 이게 고마리가 있나 없나로 해서 또 파악하는 식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꽃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예쁩니다. 꽃은 줄기 이렇게 끝에 송이가 굉장히 여러 송이가 한꺼번에 나서 언뜻 보면은 하나의 큰 뭉치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조금조금하는 게 한 10송이 정도 이상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요. 암술이 8개고 수술이 8개고 암술이 3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고마리는 어디에 잘 자랄까요? 우리나라 뭐 전역에 거의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냇가, 습지 이런 데도 많이 있죠. 홍제천에는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많습니다, 고마리. 그리고 제주에서는 이제 뭐 오름 있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습지, 하천, 계곡 이런 데가 많으니까 이제 물을 좋아하니까 그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 이 꽃이 피냐 하면은 9월에서 10월 정도에 흰색이나 아니면 연 분홍색으로 꽃을 핍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세히 보거나 아니면은 그 루페라고 있죠. 이렇게 한 10배 정도 확대되는 그 확대경, 그걸로 보면은 굉장히 자세히 보여서 굉장히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고마리와 굉장히 비슷한 그 식물이 있습니다. 미꾸리 낚시라는 식물이죠. 그런데 그냥 꽃만 보면은 이건가 저건가 약간 그런데 잎을 보면은 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고마리의 입은 이렇게 삼각형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미꾸리 낚시는 약간 피치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살짝 감싸고 있습니다. 보통은 꽃이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주로 뭘로 구분을 하냐? 잎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 완전히 다 이렇게 폭 쌓여 있으면은 미꾸리 낚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고마리 잎이구나. 그래서 고마리고 이거는 미꾸리 낚시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마리는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잎을 보면은 푸릇푸릇해서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잎과 줄기는 원래는 그 나물이나 된장국으로 뭐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마리는 그 밀월식물이죠. 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리 주변에는 그런 뭐들이 날아다닐까요? 벌들이 날아다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리 꽃 주변에는 벌들이 웽웽웽웽 거리면서 많이 날아다닙니다. 고마리에 그러면 꽃말은 뭘까요? 맞습니다. 꿀의 원천입니다.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고 말았지. 그때의 아름다운 그 미소가 나를 사로잡았지. 거기 그 자기 원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함께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그대의 그 섹시한 눈빛, oh 나를 또 바라보았지.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난 숨을 쉴 수가 없었지. 그대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진정한 허니지. 거기 그 자기 원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함께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Now everybody party. 내게로 걸어오는 그대 난 바라볼 수가 없었지. 걸어오는 그대의 모습 너무 눈부시 때문이지. 이제서야 비로소나 나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뜬 거지. 거기 그 자기 원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함께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거기 그 자기 원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함께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네, 박진영의 허니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쇠별꽃입니다. 거기에서 본 건데요. 쇠별꽃은 제가 이곳을 처음 봤을 때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길을 가는데 너무나 예쁜 거예요. 어머, 진짜 별 같다. 그러고 이게 무슨 꽃이지? 그랬더니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그 별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도 안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몰라서 이게 쇠별꽃이라는 거를, 별꽃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쇠별꽃은 이제 보통 별꽃은 암술의 끝이 3개인데, 쇠별꽃은 암술의 끝이 5개로 이렇게 갈라지죠. 이렇게 3개로 갈라지느냐, 5개로 갈라지느냐, 이제 이 차이로 별꽃이냐, 쇠별꽃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쇠별꽃은 쌍떡잎 식물이고, 2해살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2년 있다가 죽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여러 해살이로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쇠별꽃의 학명 역시 스텔라, 별이 들어갑니다. 스텔라리아. 4, 5월에 흰색 꽃이 피면서 5장의 꽃잎이 굉장히 깊게 갈라져서 마치 5장이 아니라 10장처럼 보이죠. 그리고 약간 이것도 습기가 있는 곳에 자랍니다. 높이는 20에서 한 50cm까지 자라고요. 그 밑부분은 이게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자라요. 그리고 윗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곧게 자라고, 이 잎은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자라고요. 약간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잎자루는 없습니다. 그리고 꽃이 5, 6월에 흰색으로 피고 취산꽃 차례로 달려요. 취산꽃이라는 거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여서 달린다는 뜻이에요. 열매는 삭과라고 하죠. 삭과가 뭐지? 탁 터지는 거죠. 그래서 달걀 모양이고 꽃받침보다 길고 5개로 갈라진 것이 다시 2개씩 또 갈라지고,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산이나 습지나 어디에서 길에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풀인데, 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짝반짝거리는 쇠별꽃입니다. 이걸 좀 먹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맛이 약간 좀 달짝지근하고 싱겁고 성질은 좀 평이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도 많고 길가에도 많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전 세계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고마리와 쇠별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정동화의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듣겠습니다. 홍지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이었습니다. 시간 속에 아직 우리 사랑이 남아있을까? 멀어지던 그날의 너를 따라 걸어도 텅 빈 거리의 미움만, 너의 흔적을 마주칠 때마다 익숙함 속에 떠